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구 문제에 이어서 식량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식량 문제에 대해서 보면은 먼저 펜부터 바꿀게요. 식량 문제에서 유엔은 2015년도까지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해까지죠. 그리고 월드워치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월드워치는 식량 부족 현상과 곡물가 상승이 중요한 국제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량 문제는 결국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식량 부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식량 부족의 원인 첫 번째가 지속적인 식량 수요의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수요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량이 많이 요구되고 있죠. 두 번째, 심화되는 경작지 부족. 다른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하면서 경작지, 정작 농산물을 지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경작지가 부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확산되는 물 부족 현상입니다. 점점 물이 귀하게 부족되고 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 네 번째,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죠. 바이오 연료란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이런 기존의 연료들이 이제 점점 고갈되다 보니까 음식물로부터 생물로부터 연료를 이제 어짜라는 취지에서 만든 바이오 연료가 있는데 그 바이오 연료가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이러한 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정작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탄올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석유를 얻기 위해서 옥수수라든지 다양한 콩작물들을 많이 심게 되죠. 안 그래도 경작지가 부족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정작 먹을 걸, 식량을 위한 경작지는 부족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살펴보면 됩니다. 다섯 번째, 한계에 달한 토지 생산선 등이 식량 부족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한 추세를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고 월드워치 연구소에서 얘기한 게 결국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식량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렇게 5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지속적인 식량 수요의 증가가 무슨 말이냐면 식량을 생산하는 것과 그 식량을 먹는 소비의 불균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인구 증가는 식량 수요를 꾸준히 증가시켜왔죠.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식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꾸준히 증가시켜왔다는 거죠. 특히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에 따라 식량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두 번째, 식생활의 변화도 식량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옛날에 그냥 뭐 풀떼기만 먹던 사람들이 이제는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 육류라는 것은 사실은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가축들은 다 작물을 먹어서 커가고 있죠. 근데 그 작물의 양이 많아야 소나 돼지가 많이 커요. 닭이라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물성 탄수화물을 영양면에서 더 가치 있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지방으로 바꾸는 것은 값비싼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풀이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주식량원으로 한 것과는 달리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고기,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그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육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은 식물성 채소들이 많이 소모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제 아프리카 난민에서 난민과 서양의 비만인의 아주 극명한 대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현재 식량 문제는 식량 생산과 소비의 불균등이 근본적인 원인을 작용하고 지구 전체의 식량 생산은 충분하지만 식량 생산력이 낮은 남반구에서는 기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저개발국 사람들은 주로 곡물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 부족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발육 저하가 오고 영아 사망률이 높으며 영양 기피부로 고통받고 있으며 질병 확산이 야기되고 있죠.
반면에 육류와 동물성 단백질을 주로 먹는 선진국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먹는 과잉 영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두 번째 원인으로 경작지 감소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인구는 경작지 면적의 증가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경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작지,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그러한 경작지 면적의 증가보다는 지금 그보다 앞질러서 세계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작지 감소의 주요 원인은 바로 토양 침식과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의 증가로 인해 식량 수요가 증가되면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숲, 밥 잡목지, 초지까지 개간을 해서 식량 자원이 활용되고 있죠. 개간에도 불구하고 경작지가 감소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토양 침식과 도시화 산업화 영향입니다. 상당 부분 경작지 감소는 도시화와 산업화 추세에 따라서 기존의 농경지였던 곳을 당장 공장 부지로 이용하거나 주택 또는 상가 등으로 용도를 전용하거나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인 일본, 특히 한국, 대만 등에서 이러한 경작지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강우량이 적은 미국의 아리조나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관계용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밭이나 논에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물을 대는 그 용수를 이제는 도시생활용수나 산업용으로 전용하여서 정작 식물을 키우기 위한 밭에 키우기 위한 경작지의 사막화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논이나 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관계용수조차도 지금 도시로 쓰다 보니까 땅이 메마르죠. 그러다 보니까 경작지의 사막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자동차 공급 확대로 인한 도로, 주차장, 주유소 건설 등도 경작지 감소의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총 경작지의 3배 규모에 해당되는 6만 km 제곱의 경작 가능한 토지가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20제곱킬로미터의 토지가 농경지로 이용될 수 없을 정도로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바이오 연료입니다. 대체 에너지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연료가 식량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바이오 연료로는 사탕수수, 밀, 옥수수, 감자, 고구마, 보리처럼 당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곡물에서 추출한 당을 발효시켜 생산하는 바이오 에탄올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이 바이오 연료는 주로 이러한 당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들을 발효시켜서 바이오 에탄올을 얻겠다는 뜻이죠. 이러한 바이오 연료 재배를 위한 토지 사용이 늘어나면서 정작 식량 생산을 위한 경작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의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는 아프리카의 토지 점유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또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 재배되는 것들은 인간이 양식으로 삼고 있는 곡물과 중복되어 곡물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되고 식량난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작 옥수수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바이오 연료로 써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곡물들이 부족하게 되죠. 따라서 이 곡물 가격의 폭등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결국 식량난을 가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 연료의 재료를 얻기 위해 재배되는 곡물에 사용되는 비료가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바이오 농장 도로를 놓다가 환경이 파괴되기도 하며 온실가스가 증가된다는 보고도 있죠. 바이오 연료에 적합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이것이 또한 생태계의 위협으로 작용될 수 있답니다. 자, 토지 생산성이 감소되는데 네 번째,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과학기술의 적용은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토지의 상성화를 유발하여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작지가 충분하지 못하지만 인구가 많은 곳의 가난한 농부들은 충분히 휴경하지 못하고 또 토양이 지탱할 수 있는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점 경작지는 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질이 떨어진 토지 역시 장기적으로 곡물 생산이 불가능한 토지가 되어버린다. 이제 그 토양이 황폐화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러한 식량 생산과 환경에서
UN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의 만성적인 기아 인구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1990년대 초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자연 생태계를 농업 생태계로 개조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동식물의 자연적 조화는 파괴되고 인간에게 유용한 종으로 대체됩니다. 그러면 소수의 유용한 종만 키우게 되는 거죠. 이러한 농업 생태계가 불균등하게 되고 잘못 관리되어지면 그 지역의 전체 생산량은 원래 생태계의 그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로 북아메리카의 더스트보울과 아프리카의 사막화, 브라질의 열대우림 파괴 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점점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010년에 벌채 장비와 목재 운반이 가능한 도로변을 중심으로 산림 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무들이 이처럼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현상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산림을 파괴하면서 인간이 식량 자원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동식물이 멸종하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며 인권 확대가 같은 현상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토지가 농경지로 적합한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를 비롯한 모든 자연 생태계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식량이나 생식품을 빨리 그리고 많이 얻으려는 것보다 각각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기후를 고려하여 각 지역에 가장 적합한 용도로 결정한다면 식량 생산으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토지를 용도에 맞게 잘 써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하고요. 그에 따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